우리 주말 사이 미증시 상승폭이 컸죠. 지난주 초에까지만 해도 이 AI가 소프트웨어 기업 실적을 잠식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공포가 덮쳤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미국 반도체 섹터 급등한 것을 보면은 국내 증시도 훈풍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을 겁니다. 이 문제 제대로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소프트웨어 기업 멸망론, 종말론을 좀 극복하고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그 제목을 좀 이렇게 세게 달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날씨가 굉장히 춥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회가 혼탁하다 보니까 국가의 그 운영에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좀 마음이 어려울 텐데요. 지금 오늘 그 주가가 좀 확 올라서 다 이것을 좀 추이를 녹이고 또 이렇게 마음도 좀 녹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화끈하게 달았습니다. 사실은 그 다우존스 지수 5만 선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그 비관론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달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또 그 사이에 지난주에 굉장히 어렵게 했던 AI발 사스 멸망론 이런 것도 있고 일부 그 유튜버들이 이것을 그 비관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는 사실 지난 주말에 모든 걸 회복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1200포인트 아래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슈가 나올 때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짚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는 AI발 사스 멸망론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진단을 좀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마이클 버리의 AI 거품론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던 시각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증시가 그런 모습을 전개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뒤늦게 해보자, 더 지켜보자 또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는 사실 이 문제가 해소되는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도 오늘 한국 증시가 가장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런 식으로 화끈하게 달았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죠. AI발 사스 분경론, 소프트웨어 멸망론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겹쳐서 AI 주가 거품론도 좀 고개를 들었고요. 또 AI 과잉 투자도 함께 하다 보니까 3대 악재가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롱숏 포지션을 모두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라든가 AI 업체들이 대규모 그 자본 확충론을 하면서 우리가 비관론을 얘기했던 사실 AI발 사스 붕괴론, 멸망론, 그리고 AI 거품론, 그리고 과잉 투자론 이런 것이 해소되면서 지난주에 롱숏 포지션에 이렇게 청산 세력들이 환매세 들어가면서 3대 지수가 급등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그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특이한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하는 측면에서 과매도 구간이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1200포인트 하루에 오르려면 이렇게 특별한 재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이런 롱숏 포지션의 청산이 매도냐 매수냐 할 때 이 주가 모습에 따라서 많이 되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5만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학수고대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자화자찬하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미개 주가를 살린 것이 아니고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이 미개 주가를 살렸다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것도 향후에 AI의 향방에 따라서 미개 주가가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자막 중에 3대 악재 겹치며 롱숏 포지션 모두 대거 청산 이 문구가 눈에 띄는데 이 AI로 인한 이 사스 멸망론, 소프트웨어 멸망론이 나오면서 그동안 시장을 흔들었던 롱숏 전략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였던 겁니까? 네, 작년 12월 이렇게 마이클 버리의 AI 거품론 충격을 받은 이후에 정상을 회복된 상태에서 그 위에 미국의 그 3대 주세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대체로면 한 거의 이렇게 2개월 반 동안에 다우존스 지수는 피벗 레이트 48,500을 계기로 해서 상하 5% 내에 움직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3,000을 피벗 레이트에서 상하 7%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확대될 때 롱숏 전략할 때 요 피벗 레이트에 얼만큼 수렴되느냐, 빨리 수렴되느냐, 요걸 포착해서 롱숏 전략이 다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롱숏 전략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강할 때 저가 유망 종목은 롱 포지션 짓고 이렇게 고가 그다음에 비유망 종목 같은 숏 포지션을 동시에 짓는 거죠. 그래서 차익만큼 먹는 건데요. 상단이든 하단이든 뚫리게 될 경우에는 결국 제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AI발 3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하단이 갑작스럽게 뚫리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3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롱숏 포지션에 대거 그 청산하는 과정에서 3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뭔가 좀 받칠 수 있지 않냐 하는 펀더멘탈리 그런 기대가 있으면 다시 환매수 들어간다. 그 환매수상이 지난 그 주말에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 용어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막에 미첼의 경고라는 얘기가 나왔죠. 저희가 미첼의 함정이라는 단어로 더 알려져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미첼의 함정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상당히 변곡점이 됐을 때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은 이제 서로 데이터에 의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시의 측면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그럼 심리적 요인은 이런 비관론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사실 그 확산되는 네트워킹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미첼 함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조화연 교수가 제자랑 같이 지금 아마 제자가 박사학위를 따서 상지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번역론 나온 걸 보면 할먼 민스크의 Someday Sometimes 이론을 아마 그 책을 대부분 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 읽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뭐든지 시장의 앞에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사실 워블링 이펙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특정 사건이 이렇게 대기될 때는 이 덤핑 현상, 덤핑 현상이 되면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 중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이콜로지 이펙트와 네트워킹이 있을 때는 비관론이 나오면 사실 이것이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게 사이콜로지 이펙트, 네트워킹 이격이다. 이런 것을 지난주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정은 이런 순위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지금처럼 네트워킹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이슈가 터질 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이슈 분석에 있어서는 뒤늦게 분석하는 것도 좋은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이런 그 우가 본인이 비관론을 얘기해도 다음날 다우존스 지수가 12,000포인트, 1,200포인트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비슷한 시각의 로버트 실러의 소위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는 지난주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사건, AI발 사스 멸망론이 되겠죠. 이것이 스토리텔링, 그냥 거침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파돼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비관론을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초연결적 편향, 차트 분석에서 초연결적 편향에서 정규 분포에 특정 사건이 나왔을 때 이것이 특정 사건이면 롱테일 리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번착하면 패테일 리스크가 되고 정규 분포상에 올 때 이게 이제 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속도를 보겠습니다. 긍정론의 시각은 사실 이게 롱테일에서 정규 분포에 가장 확률이 높을 때까지 들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비관론이 될 때는 이게 딱 나오자마자 이 가장 대중화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뭔가 클릭수가 높은 것을 그렇게 이렇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유튜브에 클릭수를 가지고면 그 유튜브 클릭수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적 측면에서 경제가 잘 되자, 주가가 잘 되자, 돈 벌자 이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경제 방송에서는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러시는 목적이 뭡니까? 경제가 잘 되고 소득이 잘 돼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튜브 클릭수를 따지려면 똑같은 현상을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비관론의 전파 속도가 낙관적 시각보다 6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유튜브 클릭수가 높은 것을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것도 한번 CEO들이든가 이런 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실 증시도 살고 온 국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비관 노릇에 행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대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도 이러한 AI와 사스 붕괴론에 의해 가지고 잘 나가던 증시가 사실 5천선이 붕괴되면서 상당히 진즉 정책을 취했던 현 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갈등을 빚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강하게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늘 한국 증시가 이렇게 상당폭 올라갈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측면, 비관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고기를 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국부의 침식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정부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비관론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국부가 이렇게 침식당하는 이런 것을 좀 방지하도록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칫 붕괴 우려까지 나왔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회복하는 것은, 큰 폭으로 살아나는 것은 미국 증시 복원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복원력이죠. 아마 지난 주말에 금요일 정도에 미국 증시의 그 얘기한 거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 증시의 AI에 대해서 또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론, AI가 잠식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실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바로 다음날 미국 증시가 멸망날 이전까지 살아난 데는 복원력 때문에 그렇죠. 자, 복원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원력과 관련해서 심리적 측면과 같이 해서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AI발 사스 나오면 잘 나가던 미국 증시, 한국 증시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이론대로 PER이든가 PBR로 지금의 거품 상태고 지금 주가가 올라갈수록 새로운 국면, 가보지 않는 길을 댔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되면 굉장히 주춤하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AI 사스 명망이 나오면 주가는 경제 여건보다 더 떨어집니다. 자, 미국의 한번 4분기 실적들 보십시오.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던스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실적은 잘 납니다. 미국 경제 좋습니다. 미국 경제 지금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4분기도 당초보다 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건보다 더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복원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기 암시를 보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양호하다 하는 이런 시각이 제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를 올린 데에는 엔비디아도 있습니다는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발표했던 것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펀더멘탈은 괜찮다. 실적 괜찮게 나오고 펀더멘탈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각종 지표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롱숏에 대거 청산했던 사람들이 이게 실수다. 판매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루 만에 1600포인트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시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보통 나스닥 지수로 생각합니다는 엔비디아는 2024년에 인텔을 제치고 사실 다우존스에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엔비디아에 의해서 이렇게 12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엔비디아를 아직도 나스닥 업적으로 생각합니다는 2024년에 나스닥에 인텔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증시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올렸고 젠슨 왕이 트럼프보다 미국 증시를 살렸다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미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이 진원지가 AI 분야라고 봐야겠죠. 이 AI 분야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사실 여전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스 멸망을 나왔던 이런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AI 거품론도 다시 불거졌죠. 예. AI 광투정도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이제는 사스 멸망론 이후에 다시 나왔던 AI 주가 거품론이라든가 과잉 투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3대 악재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의 어떤 생각이 딱 정리가 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AI는 지금 산업상의 IO, 즉 인더스트리얼 오거나이제이션, 산업 조직에서 보면 유학에서 성장기의 진입 초기다. 그래서 항상 항상 산업을 읽어야지
개별 기업을 읽으면 안 된다. 왜냐 개별 기업이 모여서 사실 산업 조직원사를 보면은 하나의 그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형성하고 인더스트리가 모이면 한 나라의 경제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4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좋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유학의 성장기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이게 산업장 입장에서. 근데 항상 지적해드렸습니다. 가이던스가 문제다. 가이던스가 문제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AI 가품론에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앞으로가 확신을 두지 않으면 심리적 장벽 효과가 있는 거죠. 주가는 가더라도 항상 불안한 거죠. 예. 이게 사이코로지컬 배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극복해야죠. 자, 실적은 좋게 나오면 미래가 불확실하면 항상 여기에 심리적 장벽의 상태에 걸려 있는 거죠. 왜냐? 산업 조직론상 유학의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호재가 나오지 못할 때는 뭐냐? 앵커링 이펙트가 나오는 겁니다. 낯적하는 건 뭐냐 하면 자, 시청자 여러분 바다에 먼 바다에 가면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으면 파도에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지는 것을 방지역에서 자, 낫이라는 걸 웃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심추라는 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식으로 수렴되는 거죠. 이게 앵커링 이펙트입니다. 제자리 정체하는 거죠. 그래서 롱숏 포지션 전략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앵커링 이펙트를 극복하려면 어떠냐? 미래에 대해서 빅 피규어라든가 그 다음에 빅 픽처가 나와야죠. 큰 그림이 나와야죠. 큰 그림이. 이 문제를. 근데 이번에 뭐냐? 엔비디아라든가 같은 AI 업체들이 대규모 확충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다우지수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1200포인트 이게 뭐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게 하루에 1200포인트 올라가는데 어떤 외신에서 한마디 쓰면 그걸 전부 그렇게 해서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200포인트 올라간 데에는 그동안 3대 악재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됐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3대 해석 부분을 해소될 수 있는 증시에서 보면 가장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건드렸던 부분, 왜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 AI 확충 계획을 발표했을까?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켰으니까 하루에 1200포인트 올라가는 배경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변동성을 계기로 이 AI 거품론을 주장했던 투자 그룹 간에도 많은 견해 차이가 확인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 또 시사점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마이클 버리 사실 AI의 그 거품론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사스 멸망론에 의해서 나왔던 이 문제가 이렇게 극복하고 함에 따라서 우리가 AI와 사스 붕괴론과 관련돼서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사스 멸망론이 나오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펄이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사실 닷컴 버블 사태 그때 비교하는 시각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펄을 이용해서 닷컴과 지금의 상황과 분석하는 기업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스콘 시스템스라든가 이런 거는 산업 조직선상에 이렇게 IT라든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는 성장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 거품론에 AI 산업 발전상은 초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 발전상의 하나는 성장기 내지는 성숙기에 진입하는 거고 여기는 유학이야. 그다음에 성장기에 돌입하는 그 과정이 다른데 똑같이 퍼로 분석해서 사실 이것을 이번에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닷컴 버블 사태의 비교하는 시각은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AI 거품론의 과잉 투자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니까 과거 나왔던 실적 가지고 PER이든가 PDR 같은 이 분석보다는 자, 미래에 대해서 PSR 지표, PPR 지표, PDR 지표인데요. 여기에 S, 세일즈 지표라든가 P, 기술 특허 지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꿈의 지표 이런 지표들이 실처가 상당히 좀 불확실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냐? 예. PER의 어닝 부분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미?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세일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페이턴트 지표라든가 드림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측면에서 벤더 파인던스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벤더 파인던스 문제 이번에 고스란히 벗지 않습니까? 결국 AI가 산업 발전상에 유학이 성장기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과잉 투자론이 불가피하다 하면 AI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그 불확실성이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주가가 상승이 계속되겠죠. 그런데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벤더 파이낸싱이 불가피하다가 아니라 자, 특정 사건을 통해서 과잉 투자하지 않느냐. 이번에 사스 멸망론을 해서 다시 한번 이 AI의 과잉 투자를 제기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벤더 파이낸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벤더 파이낸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작년 그 11월 달에 짚어드릴 때 이런 문제가 이번에 해소되더라도 AI가 성장기에 도달할까지 시청자분이 지금의 대중화되기까지는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작년 11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 PER로 인해서 닷컴에 연결시키는 사태라든가 딱 그 시점을 해서 과잉 투자라든가 벤더 파이낸싱이 마치 사기라든가 이런 측면의 문제는 두 번째 나왔으니까 옛날보다는 좀 개선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에로 교수가 러닝 바이 두닝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충족을 흡수해 나가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이어나가 보면 이번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업체들이 대규모 자본 확충 통해서 이 AI 벤더 파이낸션 우려를 좀 해소시켰다 이런 차원에서 주가 급등한 차원도 있지 않을까요? 네, 벤더 파이낸싱 아시겠습니다는 자본을 확충 과정에서 서로 취급받는 거다 다들 아시겠죠? 취급받는 과정에서 본인들 정작 예를 들어서 AI 발전의 가장 주체가 되는 이렇게 엔비디아, 샘 울트먼 같은 이런 데는 자본 확충 과정에서 직접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 자금에 의해서 본인이 나서지 않은 상태에 외부 자금에 하면 자 본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측면에 본인들은 만약에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게 아니냐. 만약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통해서 일정의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사실 엑시트를 통해서 본인의 이익만 챙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벤더 파이낸싱 관련된 금융 사기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체에 해당되는 엔비디아의 젠슨 왕과 그다음에 샘 울트먼 같은 주체에 해당되는 사람이 AI의 주체로는 사람이 대규모 자본 확충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벤더 파이낸스 문제에 여러 가지 걸려있던 문제가 사실 해소되는 측면에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으로 좀 가보죠.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적으로 오르면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인데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중시하면서도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환경들이 연출이 될까요? 네, 사실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번 국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과 개인 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간에 보면 사스 멸망론이 나온 이후에 사실 외국인과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롱숏 포지션 정상하게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사실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이후에 보면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제1 동학개미는 뭐냐 하면 코로나 사태에도 그때 기관 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국내 증권사가 버려버렸습니다. 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한국경제TV의 이 방송을 맡고 계시는 사실 그 강기수 이런 제작국장이랑 같이 해서 한국 증시를 살리자 해서 개인들이 뭐냐 개인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 한번 보세요. 이번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은 거의 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가 5천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개인 투자가 힘에 의해 가지고 5천선이 버티게 된 겁니다. 한번 과정 볼게요. 자, 2일 에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11조 팔았습니다. 거래일 5일 동안에 11조 팔았습니다.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9조, 10조를 정도 샀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스 멸망론 해소에서
미국의 다우존스지가 1,200포인트 하루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라델피아 빈지 6% 가깝게 오르고 모두가 올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주식계에서 보면 어찌됐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의 비중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오늘 한국 증시의 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시티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난 주말에 이렇게 어려운 사태를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골디락스 상세가 올 것이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7,500이 갈 것이다 하는 쪽에 낙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번에 5일 동안 외국인이 집중 파는 과정에서 10조 정도 샀던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사실 이번에 가장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사실 오늘 그 제목에 너무 과도하게 다른 게 아니다. 어려운 추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좀 힘내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시사점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순간에 사스 명령으로 내놔서 각종 유튜버들이 클릭수를 생각해서 비관론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정책 당국에서 한국 증시의 측면에서 그것을 한번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부 당국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코스피 특정 종목을 올라가는 것을 코스닥이라든가 비상장업적으로 펼치는 작업,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빨리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런 악재에 흔들리지 않게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